서울 집값은 버텼는데 왜 흙수저만 무너질까? 내년 부동산의 진짜 위험. 사람들은 말합니다.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지잖아.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서민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고금리에도 버텼고 일부 지역은 오히려 고점 근처까지 회복했습니다. 뉴스에서도 부동산 카페에서도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수도권은 다르다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버텼다는 사실이 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서울의 강한 집값은 흙수저라고 불리는 무주택 서민층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과 금융적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의 진짜 위험은 폭등이나 폭락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버팀과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양극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민만 희생되는 구조적 함정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자산 전문가의 시선으로 왜 서울 집값은 버티고 있는데 서민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빠지는 계층은 누구인지 그 현실을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서울 집값이 버티는 이유 수요가 줄지 않았다. 2024-2025년의 고금리 환경에도 서울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서울에 집중. 교육, 의료, 교통 등 모든 인프라의 압도적 우위. 신규 공급 지연. 재건축 호재 지역의 꾸준한 수요. 서울은 이 모든 요소가 수요 방어막이 됩니다. 즉, 금리가 높아도 경기가 흔들려도 집값을 떠받치는 핵심 수요층은 계속 존재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서울 집값이 떨어질 이유보다 버틸 근거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버팀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서민의 상대적 좌절감 증가입니다. 서울 집값이 버티는 동안 무주택 서민의 심리는 점점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제는 정말 평생 서울에 집 못 사겠다. 이 좌절감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금융 선택과 소비 패턴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흙수저만 무너지는 구조의 시작 전월세 시장의 압박. 서울 집값이 버티는 동안 서민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것은 매매 가격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입니다. 2025년 전월세 시장은 다음 이유들 때문에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 신규 공급 지연, 전세 대출 금리의 지속적 부담, 월세 전환 비율 증가, 집을 사지 않아도 혹은 못 사더라도 서민이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지출은 주거비입니다. 그리고 이 주거비는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쉽게 줄지 않습니다. 집값이 버티는 상황에서는 집주인도 가격 방어 심리가 강해져 전월세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즉, 집주인은 버티고, 고소득층은 버티고, 다주택자는 구조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서민만 매달 더 비싼 월세 전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붕괴의 시작입니다. 3. 내년 부동산의 진짜 위험 금리보다 현금 흐름. 많은 사람들이 내년 부동산 전망을 말할 때 금리가 내리느냐 마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서민 가계는 금리가 0.25% 내려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부담입니다. 월세 상승, 관리비 상승, 대출 원리금 부담 지속, 에너지 교통비 상승. 이 모든 비용은 무주택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전가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금리가 조금 내려도 삶의 체감 부담은 줄지 않습니다. 특히 월세 10만 원 인상,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상승, 관리비 20% 상승. 이 세 가지는 서민 가계의 현금 흐름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반면 서울 집값을 보유한 계층은 이러한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습니다.
4. 양극화의 가속 집주인의 방어력 vs 세입자의 취약성. 내년 부동산 시장은 가격 폭락보다 계층별 피해의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 계층의 방어력.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부담, 전월세 수익 유지, 장기적 가치 보존, 공급 부족이 집값을 방어. 반면 세입자 계층의 취약성. 월세 지출은 내려가지 않음. 기존 자산이 없어 인플레이션에 취약. 현금 흐름이 흔들리면 소비 저축 모두 붕괴. 내 집 마련 시점이 점점 멀어짐. 결국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피해는 한쪽으로만 몰립니다. 즉, 내년 부동산의 진짜 위험은 가격이 아니라 계층 붕괴입니다. 5. 서울 집값이 버티면 서민은 왜 더 위험해지는가? 서울 집값이 버티거나 소폭 상승할 경우 무주택 서민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내 집 마련 포기의 심리 확대. 이젠 도저히 못 사겠어. 이런 생각은 재무적 목표를 흔들고 장기적 관점의 준비를 멈추게 만듭니다. 전월세 비용 상승에 직접 타격. 집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전월세도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서민은 매월 더 큰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산 격차에 되돌릴 수 없는 확대. 집값이 버티는 순간 부자와 서민의 격차는 매달, 매년 더 벌어집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누적됩니다. 6. 그렇다면 서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시장에서 서민이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집을 사야 한다 사는 게 답이다 같은 말로는 부족합니다.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당 가능한 전세월세로 이동하는 결단. 주거비 비중을 3,035%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출을 언젠가는 갚는 빚이 아니라 자산 전환 도구로 이해하기. 실거주 목적이라면 대출은 리스크가 아니라 진입권입니다. 부동산 외 자산도 병행 투자. 무주택자는 부동산 1주택보다 금융 자산을 더 빨리 모아야 합니다. ETF 연금 적립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5년 내 내 집 마련 전략 세우기. 언제 사는가보다 어떤 구조로 진입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입지 가격 대출 비중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7. 결론 내년 부동산의 진짜 위기는 흙수저 붕괴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폭등도 폭락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 집값은 버티고, 부자는 버티고, 다주택자도 방어하고, 서민만 지출이 폭증하며 자산 형성 기회를 잃는 구조. 이것이 내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가장 잔혹한 위험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누가 집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현금 흐름을 지키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서울 집값이 버티는 지금 붕괴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서민의 재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